반갑습니다. 김용현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홍정원 메모가 허위 시나리오에 가깝다.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는 것이 보태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에서 내란죄 철회로 이미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보태진 것 같습니다. 일단 홍정원 메모의 허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정에서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거짓 진술, 그리고 지가 썼다라고 하던 유일한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 다시 작성한 것이다. 보좌관이 작성을 했는데 그 보좌관은 누군지 말을 못하옵니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 공작의 배우가 누군지 어떤 대가리에서 나왔는지부터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짜 최순실 태블릿으로 정권 탈취 재미 봤죠. 그 향수를 잊지 못해서 이번에 가짜 메모로 선동해 보려다 망한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하면 1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법원에 1차로 구속 취소 청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법원에 다시 두 번째로 구속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2차 의견서 내용을 보면 이미 국회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철회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탄핵 소추의 발화점으로 진위 논란이 불거진 홍정원의 메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허위 시나리오라는 주장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구속 취소 청구 내용을 담았는데요. 16쪽짜리 분량이다라고 합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께 보낸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국회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내란죄 성립을 가장 큰 사유로 주장해 왔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철회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 구속시킨다라는 게 사실 상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요.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고위 장성들과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르거나 또는 조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그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홍장원의 메모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각시켰다라는 거죠. 홍장원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에 대해서 필체와 내용 등이 문제가 되자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고 1차, 2차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부분 메모에 대해서는 여인영의 진술을 비추어 보면 허위임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감금시설도 없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완벽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조금 뽑아냈다라는 거죠. 홍정원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치 대통령이 정적을 검거하기 위해서 방첩사의 구금시설에 감금하려고 한 것처럼 허위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다 라고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의견서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적었다라는 것을 조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홍정원은 여인영으로부터 위치 확인을 부탁받은 것에 불과한데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메모를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내용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극도로 교활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해왔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내란몰이의 구속 상태로 지금 이렇게 수감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정원의 메모, 작성 주체, 경위 그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뚝 떨어진다. 오로지 내란몰이를 위해서 홍정원이 각색하고 박선원이가 상영한 한편의 가짜 뉴스 다큐멘터리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매우 강한 내용을 이렇게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 중에 가장 센 게 뭡니까? 증거인멸의 우려죠.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짝 진영에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핸드폰도 바꿨고 텔레그램도 탈퇴했고 이러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 전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자꾸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뭐 사적인 통로를 이용한다. 대선 전부터 썼던 폰으로 지금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막 불거질 때 이 정치적 상황에서 자꾸 끌려가는 게 너무 추잡스럽고 화가 나니까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거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계엄은 대부분 비아폰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아폰이 아닌 연락에 대해서는 대부분 통화 기록 자체가 사실조회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 다 증거가 까발려져 있는 상황. 더 이상 뭐 인멸할 그런 것도 없고 인멸할 마음도 없다. 그리고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하고 탈퇴한 거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지극히 정상이었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느냐. 저도 뭐 그렇게 하죠. 이거는 제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숨기고자 한다라는 게 아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거는 자 생각해봐봐. 대통령 비서실, 관저 등 시설은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국가기밀시설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죠. 이곳의 시설에 대해서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건 각 시설의 책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하기 싫어가지고 오동훈이 뭐 했습니까? 딱풀 딱 두 군데 풀 딱 붙여가지고 밥풀 아니기 다행이죠. 이 출입증 가라로 만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를 두고 비정상적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시도를 막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론의 왜곡된 보도, 악의적인 보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는 지극히 매뉴얼대로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 17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단 한 번도 허가한 적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자 조작 진영엔 되는데 와 나는 안 되노 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진 관계로 이미 확보된 물적, 인적 증거에 비춰볼 때 대통령이 이들의 진술에 더 이상 개입을 할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니까 뭐 그들과 만나서 진술을 변화시킨다라든지 뭐 압박을 해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한다든지 이재명처럼 그 정도로 나는 이게 비굴하고 비열하지 않다. 나는 정식으로 가겠다.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단 11일에 구속 취소 여부가 나올 거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부장 판사님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실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20일부터 시작되겠죠. 지금 헌재에서 8차까지 예고가 되어 있고 지금 6차까지 마무리했고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하루 왼종일 체력이 바닥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지금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대단한데요. 앞으로 형사재판까지 받아낸다라는 건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한 상태로 이 형사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 준비를 하라라는 건 이 방어권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 거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정도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